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자, 엑셀 강좌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별도의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던 함수 중에서 뭐 max라든지 min이라든지 뭐 average라든지 그다음에 sum이라든지 그다음에 count라든지 이런 함수들이 있었죠. 이런 함수들에다가 앞에다가 D자만 붙입니다. 즉 D자가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앞글자 하나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건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이 제목이 있고요. 그러면 제목 아래에 소제목이 있고 소제목 아래쪽에 어떤 내용이 기입이 됩니다. 그럼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제목이나 소제목을 제외하고 안에 내부에 입력된 요런 요 값에 의해서 값을 구하게 됐죠. 그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거는 이 전체의 표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DB,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동일한 어떤 파일들의 또는 내용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하면은 좀 더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은 동일한 파일들 집합인데 이제 동일한 파일들 또는 내용들 집합이란 것은 사원 코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아이템 또는 목록이라고 하죠. 목록. 이 목록에는 사원 코드라는 목록에는 A001부터 J001까지의 어떤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원명이라는 어떤 목록에는 홍예슬, 김준석부터 시작해서 강석진이라는 어떤 그 파일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직이라는 목록에는 과장, 사원, 과장, 대리, 사원 이런 식으로 부장까지 각각의 어떤 특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내용들의 집합,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왜 쓰느냐? 지금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런 간단한 표로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어, 어, 뭐 포털 사이트들 이를테면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어떤 광범위한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회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뭐 1000만 명, 2000만 명 이렇게 넘어가죠. 그럴 경우에 각각의 어떤 그 회원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하나의 표로서 만들어두고 그걸 전부 관리를 좀 쉽게 하도록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하나 그 목적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사용됐던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부산 지점의 냉장고 판매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근무 지점 중에서 부산 지점이라고 했죠. 부산 두 개,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부산 지점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무 지점에 대해서 냉장고에 대한 판매 합계 55죠. 자, 여기서 부산집 냉장고 판매 합계해 보시면은 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썸이라는 어떤 그 함수를 사용하는데 다만 앞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B4에서 I14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B4에서 I14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됐는데 전체 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간 어떤 값선 내용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표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중 조건이 있죠. 부산 지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산 지점. 지점이 뭐라고요? 부산 지점. 이때 G4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 G4라는 거는 G 보다시피 냉장고를 나타내는 거죠. 냉장고. 그렇죠? 냉장고에 대한 판매 합계를 구하는데 지점이 어딥니까? 현재 보시면은 냉장고에 대한 판매 합계를 구하는데 단 조건이 붙었죠. 지점이라고, 부산 지점이라고.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썸이프라는 게 하나 있죠. 썸이프, 그죠? 조건부 합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건부 합계와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건을 붙였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부산 지점이죠. 부산 지점. 부산 지점인데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sum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F5에서 냉장고니까 G14까지 중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이 중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범위를 정했습니다. 범위를 정한 다음에 합계를 구해야 되죠. 합계. 합계가 어디입니까? G5에서 G14 중에서 뭘 해야 됩니까? 부산을 지정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부산 지점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별도의 이렇게 별도의 표로서 이렇게 부여를 해준 겁니다. 근무 지점이 부산인 어떤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뭐랄까요? 질문표를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 두고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왜 이렇게 질문표를 별도로 만들었느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표에서 바로 이 안에서 어떤 조건을 구하는 게 어떤 조건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어서 이 표에 이 해당되는 표에서만 어떤 값을 구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검색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아셔야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굉장히 강대합니다. 강대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다 검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검색을 하려면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별도의 어, 검색하고자 하는 별도의 조건을 표로서 만들어 두는 겁니다. 표로 만들고 이 표를 의해서 별도의 어떤 사용자 명령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면은 오라클이라든지 SQL이라든지 MS SQL입니다. MySQL이라든지 이런 아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정한 명령어들, 일단 명령어라는 거는 뭐 dsum이나 dmax나 dmin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면은 사용자한테 값을 되돌려 주는 거죠. 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럼 뒤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근무 지점이 부산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5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지점의 냉장고 판매 횟수를 구하라. 역시 같죠? DSUM 전체 탭을 전체 데이터베이스 표를 지정하시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이게 필드라고 되어 있죠. 필드가 뭐였습니까? 지금 냉장고죠. 냉장고. 잘못됐네요. 세탁기가 돼야 됩니다. 자, 세탁기죠. 엣지 4, 콤마, 조건은 뭐라고요? 근무 지점이 부산. 40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서울 지점 에어컨 판매께 역시 D, 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라.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필드를 지정해라. 필드가 뭡니까? 지금 에어컨이죠. 에어컨 필드. 여기서 필드란 말이 들어갑니다. 필드라는 거는 어떤 열을 뜻합니다. 열. 그러니까 이 에어컨이 들어가는 열을 뜻하는데 열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제목 부분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전체 목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해당되는 목록 제목
이걸 지정해 주는 겁니다. 콤마 스택 데이터 값이 있는 데이터 근무 지점이 부산 근무 지점 서울이네요. 서울 지점 근무 지점 서울. 자, 여기서 항목에 그 필드에 입력되는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목록과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은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목록과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같아야 됩니다. 콤마 여권 콤마 근무 지점 서울. 뭐가 틀렸죠? 아, 37개 나오고요. 그러면 부산 지점의 냉장고 판매 평균. 자, 평균입니다. 평균이니까 에버리지니까 앞에다가 D를 붙입니다. 역시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니까 D4가 들어가죠. 필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또 붙죠. 부산 지점 L4에서 L로 27.50이 들어가네요. D 에버리지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시고 콤마 그 다음에 세탁기죠. H4, 근무 지점이 부산, 엔터 20.00이 나오네요. 부산 지점은 에어컨 판매 평균, 이걸 서울로 바꿔볼까요? 자, 서울 지점이요. DAVRAG, 에어컨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점. 자, 그 다음에 나이가 28세 이상인 직원 수. 자, 여기서 28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직원 수라고 되어 있는 수를 살리는 함수가 뭡니까? 카운트 A, 카운트 if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를 헤아리는 게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if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카운트 if를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d 카운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는 여기서 카운트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카운트는 숫자, 텍스트를 카운팅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거, 논리값은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28세 이상이라는 논리값이 붙었기 때문에 조건이 28세 이상이라고 있죠. 논리값이 붙었기 때문에 카운트는 사용 못하고요. 카운트 A를 이용해서 논리값을 카운팅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용 방법 같습니다. D 카운트, 데이터베이스 카운트 A를 쓰고요. B4에서 B14, 그 다음에 E4. E4가 뭡니까? 나이죠, 나이. 나이가 28세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K4에서 K5까지. 간단하죠? 자, 그러면 최고니까 맥스고, 최저니까 민입니다. 사용 방법 똑같습니다. Dmax에 B14, I14에 H4. 세탁기죠? 그 다음에, 세탁기의 최고 판매 실적.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F4에서 F14가 들어갔습니다. F4에서 F14. 왜 이렇게 들어갈까요? 맥스라는 거는 전체 테이블에서 몇 개의 목록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꼴 한 다음에 맥스를 사용하고 관리를 열시면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이 범위. 이 중에서 최대, 그러니까 만약에 G5에서 G14까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이 중에서 최대가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민도 마찬가지죠. 민도 현재 냉장고에 판매된 표에서 최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스타키 최고 판매 실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한 거죠. dmax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붙습니다. dmax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죠. 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콤마에 필드라고 나와요. 필드가 뭡니까? 현재 어떤 요구하는 값이 있는 목록을 나타내는 거죠. 세탁기 지정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서 세탁기가, 그러니까 인수가 뭐냐? 값을 입력하라 나오는데 정확한 값을 찾는 겁니다. 정확한 값. 이 중에서 세탁기니까 세탁기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버리게 되면은 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지정했는데 앞에다 다시 세탁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한다고 해서 세탁기 부분을 어떤 목록 부분 전체 들어가 해버리게 되면 앞에서 세탁기 H4가 중복이 돼버리죠. 그래서 값이 도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카운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이나 광주냐 또는 어, 부산이냐 이런 목록을 카운팅 할 수 있는 그 목록 부분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뒤에다가 과장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정해 버렸습니다. 같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옵니다. 어떤 것을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구분이 되는 부분을 지정해 줍니다. 가장 구분이, 다른 목록과, 그러니까 다른 목록과 가장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세탁기라는 숫자를 어떤 다른 목록과 구분하는 것보다는 근무 지점이나 시기 또는 사원명을 구분해서 카운팅 시켜주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또는 사원카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목록과 가장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미는 D민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에어컨 작업하면 시작. 다 같습니다. D, X. 전체 목록 중에서 에어컨, 콤마, 어떤 목록을 어떤, 정확한, 다른 어, 목록과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D, 민. 전체 중에서 에어컨, 콤마, 목록. 사원명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금 앞에다 D자 붙이는 거 외에는 딴 건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단체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했던 SUMIF, COUNTIF 또는 그냥 IF 이런 여러 가지 조건물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또 많이 쓰진 않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대하기 때문에 광대하고 아주 큰 범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엑셀 환경에서는 거의 많이 쓰진 않죠. 일반 엑셀 환경에서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